안녕하십니까. 한국 단편 소설입니다. 논 이야기. 작가는 최만식. 풍자 소설이죠. 8.15 광복 직후 전라도 옥구의 농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주제는 뚱딴지 같은 기대와 절망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이기적인 인간, 개인과 그들의 현실을 풍자한 단편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인들이 토지와 그 밖에 온갖 재산을 죄다 그대로 내어놓고 보따리 하나에 몸만 쫓겨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생원은 어깨가 우쭐하였다. 아, 거보시오 송생원. 인전들, 내 생각 나시지? 한 생원은 허연 탑삭불이 묻힌 쪼글쪼글한 얼굴이 위에서 5개밖에 안 남은 누런 이빨과 함께 흐물흐물 웃는다. 흐흐흐. 그러면 그렇지. 글쎄 놈들이 제 아무리 영악하기로서니 논에다가 내 귀탱이 말뚝 박고선 인도깨비처럼 어여차 땅을 떠가지고 갈 재주야 있을 이치가 있나요? 한 생원은 참으로 일본이 항복을 하였고 조선은 독립이 되었다는 그날 8월 15일 적보다도 신이 나는 소식이었다. 자기가 한 말이 꿈결 같기도 이렇게 와 들어맞다니. 그리고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일인에게 팔아넘긴 땅이 꿈결같이도 도로 자기의 것이 되게 되었다니. 이런 세상에 신기하고 희한할 도리라고밖에는 없었다. 조선이 독립이 되었다는 8월 15일. 그때는 한생원은 썸뻑 만세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나지도 않았었고 이번에는 저절로 만세 소리가 나오려고 하였다. 8월 15일 저게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설도를 하여 태극기를 만들고 닭을 추렴하고 술을 사고 하여 놓고 조촐히 만세를 불렀다. 한생원은 그 자리에 참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남들이 가서 만세를 부르자고 하였으나 한생원은 조선이 독립이 되었다는 것이 별량 반가운 줄을 모르겠었다.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물론 일본이 항복을 하였으니 전쟁은 끝이 난 것이요. 전쟁이 끝이 났으니 벼 공출을 비롯하여 솔뿌리 공출이야, 마초 공출이야, 채소 공출이야, 가지가지의 그 억울하고 성가신 공출이 없어지고 말 것이었다. 또 18살 배기 손자놈 용길이가 징용에 뽑혀나갈 염려가 없을 터이었다. 그러나 한생원은 일찍이 아비를 여의고 늙은 손으로 여태껏 길러온 외톨 손자놈 용길이가 징용에 뽑히지 말게 하려고 구장과 면의 노무개 직원과 불악 담당 직원에게 굽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건사를 물고 하였던고. 굶는 끼니를 더 굶어가면서 그들에게 쌀을 보내어 주기, 그들이 마을에 얼씬하면 부랴부랴 청에다 씨암탉 잡고 술 대접하기,
한참 농사의 일이 몰릴 때라도 내 농사는 손이 늦어도 용기를 시켜 그들의 논에 모심고 김매어 주고 하기. 이 노릇에 흰머리가 도로 거머질 지경이요. 빚은 고패가 넘도록 지고 있었다. 고패가 넘도록 지고 하였다. 하던 것이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 징용 이제는 싹 씻은 듯 없어질 것. 마음 놓고 두 발 쭉 뻗고 잠을 자도 좋았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한생원도 미상불 다행스럽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었다. 독립? 신통할 것이 없었다. 독립이 되기로서니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벼랑간 나으리 주사될 리 만무하였다.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남의 세토 얻어 비지땀 흘려가며 1년 농사 지어 절반도 넘는 도지 물고 나머지로 굶으며 먹으며 연명이나 하여 가기는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매양 일반일 터이었다. 공출이야 징용이야 하여서 살기가 더럭 어려워지기는 전쟁이 나면서부터였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1년 농사지어 작정한 도지 실수 않고 물면 모자랐다나 아무 시비와 성가심 없이 내 것 삼아 놓고 먹을 수가 있었다. 징용도 전쟁이 나기 전에는 없던 풍토였었다. 마음 놓고 일을 하였고 그것으로서 그만이었지. 달리는 근심 걱정될 일이 없었다. 전쟁 사품에 생겨난 공출이니 징용이니 하는 것이 전쟁이 끝이 남으로써 없어진 다음에야 독립이 되기 전 일본 정치 밑에서도 남의 세토 얻어 도지 물고 나머지나 천신하는 가난뱅이 농투성이에서 벗어날 것이 없을진데 한갓 전쟁이 끝이 나서 공출과 징용이 없어진 것이 다행일 따름이지 독립이 되었다고 만세를 부르며 날뛰고 할 흥이 한 생원으로는 나는 것이 없었다. 일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나라가 있게 되었다는 이 잔주도 역시 한생원에게는 시뿌듯한 것이었다. 한생원은 나라를 도로 찾는 것은 구한국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달리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한생원 내는 한생원의 아버지의 부지런함으로 장만한 10서너 마지기와 17 두마지기의 두 자리 논이 있었다. 선대 유업도 아니요 공문서 땅을 거저준 것도 아니요 버젓이 값을 내고 산 것이었다. 하되 그 돈은 책에나 돈놀이로 모은 돈이 아니요 품삯받아 푼푼히 모으고 악의 악식 하면서 모은 돈이었다. 피와 땀이 어린 땅이었다. 그 피땀 어린 논 두 자리에서 10서 맞이기를 한생원 내는 산지 겨우 5년 만에 고을 원에게 빼앗겨 버렸다. 지금부터 50년 전 갑오을미 병신하는 병신년 한생원의 나이 21살적이었다. 그 아내 을미년 늦은 가을에 김아무라는 원이 동학란에 도망친 원 대신 새로이 도임을 해와서 동학의 잔당을 비질하듯 잡아 죽였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이듬해 병신년 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여름 인제는 다
지나갔거니 하여 겨우 안도를 한참인데 한태수가 원두막에서 동원으로 붙잡혀가 옥에 갇히었다. 혐의는 동학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었다. 한태수는 전혀 동학에 가담한 일이 없었다. 그의 말대로 하면 동학 근처에도 가보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옥에 가두어놓고는 매일 끌어내다 실토를 하라고 동류의 성명을 불라고 주리를 들면서 문초를 하였다. 60이 넘은 늙은 정강이가 살이 으깨어지고 뼈가 아스러졌다. 나중에 가서야 어찌 될 값에 당장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동학에 가담하였노라고 자복을 하였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불린 7사람이 잡혀 들어와 같은 문초를 받았다. 처음에는 내 뻗었으나 원체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복을 하였다. 남은 것은 처형을 하는 것뿐이었다. 자, 오늘은 중략입니다. 내일 이어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Subscribe it, thumbs up, share it.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만식의 풍자소설 논 이야기였습니다. 자, 구성과 줄거리. 이 채만식의 채만식이죠. 최가 아니고 채죠. 채. 발단 광복 직후 한생호는 논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다. 발단이죠. 전개에서 한태수는 구한 말 누명을 쓰고 잡혀가 논의 일부를 빼앗기고 풀려났다. 위기. 한생호는 남은 토지를 일본인에게 팔고 나머지 돈도 모두 탕진함. 설정. 광복 후 1인에게 판 매갓의 가본이 이미 남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결말. 한생호는 논을 판 나라의 농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이 소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 첫째, 이 소설의 풍자 대상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한생호는 근대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그 시각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가 또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이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경제 사정. 네 번째, 한생원의 심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또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